강한 엘리넷들 저층은 저는 조금 별로라고 봅니다. 해운대 동백 두산 이부더 제니스 투자 측면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 번 추천드렸던 아파트고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면 사실 단기간에 오른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단기 투자를 보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동체급 대비 비유사 체급 대비 눌려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즉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알려드리는 건데, 사실 이거를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고수들이 많아요. 부동산은 저 말고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수분들이 아름아름 투자도 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소규모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매칭이 되면서 올라갈 먼저 뜰 뿐인 거지. 저는 사실 한두 달 만에 바로 오르겠다, 석 달 만에 바로 오르겠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저평가된 거를 찾는데, 그게 하필이면 좀 더 맞아서 좀 더 빨리 오른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반면에 제가 괜찮다고 했지만 좀 늦게 오르긴 올랐지만 좀 늦게 오르는 아파트가 여기 동백 제니스거든요. 근데 저는 왜 아파트를 당장 2, 3개월 혹은 6개월 만에 오르는 게 중요하지 않냐면요. 어차피 아파트를 사면 2년은 보유하고 팔아야 됩니다. 어차피 부동산은 대부분 뭐 법인 사업자로 사지 않는 이상, 사업자로 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2년을 보유하고 팔아야 가장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뭐 우리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유사 채금인데 A 아파트와 B 아파트가 있는데, A 아파트가 먼저 만약에 2억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럼 B 아파트가 1에 가다가 결국 2억이 맞춰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뒤에 보면 얘나 비슷합니다. 좋은 거는 먼저 오르면 기분은 좋죠. 예. 그래서 우리는 결국 2년 정도를 보고 저평가된 아파트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아파트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 제니스와 뭐랑 비교하면 좋을까요? 해운대자이 2차, 해운대자이 1차, 1차랑 비교하면 1차가 조금 더 높게 나오네. 자, 아니면 대연 혁신 볼까요?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요거 비교 좋네요. 자, 동백 제니스와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를 보면 빨간색이 동백 제니스, 파란색이 대연 혁신도시 힐스테이트 프루지오입니다. 그래서 그 고점일 때 대연 혁신이 먼저 치고 가다가 상승장 후반부에서는 먼저 뛰어넘습니다. 나중에는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 찍으니까 이제 힐스테이트가 조금 하면서 따라잡았습니다. 대현혁신이 결국 따라잡고 지금은 동백 제니스가 힐스테이트 브루지오보다 쌉니다. 예. 근데 힐스도 저는 지금은 또 괜찮은 타이밍이다 보거든요. 근데 동백 제니스는 더 싸요. 동백 제니스는. 그러면 지금 동백 제니스를 사기에 너무 괜찮다. 예. 단지 여기가 이제 조금 막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단지라 하더라도 이런 이제 송림공원이나 해운대 수욕장이나 동백섬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인프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는 소단지라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봅니다. 네. 그래서 투자 측면은 저는 괜찮다 봅니다. 자, 대장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실거주 투자로 강한 엘리넷들 저층이라도 괜찮을까요? 강한 엘리넷들 저층은 저는 조금 별로라고 봅니다. 전체가 별로다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축 아파트인데 재건축까지 바라보는 거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재건축되면 동호수 추첨을 새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동호수가 일반 기축 아파트보다는 좀 의미가 덜한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준신축 아파트의 가성비 아파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보는 거는 그래도 동호수라도 좋아야 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나쁘다가 아니고 돈을 좀 더 보태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동호수 좋은 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호수 그러니까 저층도 올라갈 거예요. 같이 가격은 오를 건데 그래도 조금 나중에 하락장이 혹시나 오는 하락장이 온다면 방어가 힘들지 않을까. 예. 특히나 이제 저층에서 1층은 또 괜찮은데요. 2, 3층이 제일 좀 힘듭니다. 2, 3층. 예. 제일 수요가 약한 게 2, 3층인 것 같아요. 2, 3, 4층. 이게 제일 수요가 약한 것 같아요. 광안 드파인 12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광안 드파인 지금이 기회다. 예.
거 보고요. 기회라고 보고요. 이게 금액이 얼마이냐 따라서 완전히 이 해석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15억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안 드파인을 본다면 아쉽다. W를 가자. 뭐 광안 쌍용 45평 뷰 보이는 데를 가자. 이럴 것 같고요. 근데 내가 12억군 아파트 중에서 찾는다면 광안 드파인이 지금 괜찮습니다. 네. 지금 얘가 생각보다 못 가고 있다가 지금 이제 많이 해소되고 있고요. 다음 12억군 중에서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도 괜찮아요. 예, 이 두 개 같이 비교해 보면서 가십시오. 해피익님. 네. 그 다음에 해운대 자이 2차도 괜찮고요. 11억에서 12억군 중에서. 예. 이 세 개가 좀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사직 힐스는 아시아드 라인 대장인 사직 롯데 얼마 정도의 갭을 두고 따라가야 할까요? 야, 이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 일단 조금 이거는 약간 어려운 질문 같긴 해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해설하려면 좀 복잡한데, 사직 KCC 스위첸이 2단지 KCC 스위첸 1단지밖에 검색이 안 되나? 사직 KCC 스위첸에 이렇게 같이 나오네요. 같이 나오고 여기 33평이 8억 4천까지 갔었네요. 8억 4,500. 8억 4,500이고 그러면 8억 4,500 나누기 사진 롯데가 12억 4천 정도 하면 한 68% 정도 됐죠. 68%고 요게 조금 신축이니까 사실 더 자세히 하긴 해야 되는데 사직 KCC 스위첸이 사진 롯데 대비 68%였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얘가 이제 신축에다가 1군 브랜드인 거를 조금 감안을 하면 한 70에서 75%? 예, 이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얼마죠? 8억 4천, 8억 4천, 분양가 8억 4천, 8억 4천에 지금 사진 롯데가 12억 4천, 8억 4천, 12억 4천. 67% 거의 KCC 스위첸 요 정고점일 때 그 비율을 얘가 이제 지금 딱 따라가네요. 아마 여기서 제 생각엔 한 70에서 75% 정도까지는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70에서 75%. 예. 좀 더 신축이니까. 네. 참 절묘하게 여기 정고점 비율을 얘가 딱 절묘하게 가져가네요.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84 타입 실거주 10년 정도 할 생각입니다. 투자 플러스 실거주 어떻게 보시나요? 8, 9억대 해운대 위주 찾아보고 있는데 7세 딸이 있는 3인 가족입니다. 커뮤니티 등 환경을 좀 보고 있어요. 여기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는 그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투자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나중에 되팔기가 좀 힘듭니다. 되팔기가 좀 힘들고 여기는 일단 학군, 교통 이런 게 조금 부족하고 대신에 조망권이 너무 좋죠. 그래서 약간 저는 뭐라 부르냐면 좀 자기 만족 아파트입니다. 자기 만족 아파트라서 이번에 이제 바다뷰가 보이면서 오를 때는 뒤따라 좀 오를 건데 특히나 바다뷰 보이는 거 무조건 하셔야 되고 뷰 좋은 거 하셔야 되고 뒤따라 좀 오르다가 하락장 오면 또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8, 9억대 그냥 다른 아파트 사놓으시고 거기 임대 주고 여기 임대로서 거주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아니면은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딱 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미안 해운대도 차라리 괜찮아 보이고요. 예,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레미안 해운대도 괜찮아 보이고 8, 9억대, 8, 9억대 해운대. 아까 여기 동백 제니스 이거는 뭐 사실 너무 좋고 바다 보이면 좋겠지만 바다 보이는 거 비싸고 바다 보이는 집에서 바다 걸어갈 수 있는 집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동백 제니스도 좀 괜찮아 보이고 9억대까지 올릴 수 있다면 여기 대우동 그 동부 올림픽 타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까지 본다면 9억 조금 오바지만 동부 올림픽 타운 좋아 보이고 유비치도 좋아 보이고 그게 안 된다면 8억대 내에서 골라야 된다면 여기 동백 제니스 그다음에 레미안 해운대 이렇게 좀 가시는 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 주고 임대로 해운대 힐스테이트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투자로는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그리고 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투자성이 없지는 않다. 없지는 않은데 나중에 위험 요소, 황금성까지 고려해서 좀 더 좋은 입지를 가는 게 대중적인 아파트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래서
고대장님 영상 보면서 와이프랑 공부하다가 최근에 센텀 삼아 매매하였습니다. 금리가 점점 오를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실거주 한다면 주변이 나름 좋아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매매 축하드리고요. 저는 한동안은 요 금리가 좀 더 오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부산은 상승 전망으로 보는 게 좀 더 크다고 봅니다. 이게 여러 차례 계속 인상한다든지 여러 차례 규제가 있다든지 혹은 이제 그 해외에서부터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국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제 위기급이 있어야지만 부산이 좀 꺾일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전망을 보는 게 더 큽니다. 보통 부동산이 금리가 오르면 떨어진다 금리랑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좀 금리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요. 분명히 주택도 아파트도 조금 받기는 하지만 당연히 받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내재 가치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미래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과거에 요때 서울 아파트가 많이 오를 때 있죠. 요때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금리 인상기인데도 가격이 올랐고 부산 또한 금리 인상기에도 오른 적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서 상품이 있는데 이 적정 가치는 1억입니다. 1억. 근데 얘가 만약에 어 7천만 원에 나옵니다. 7천만 원. 7천만 원에 나오는데 금리가 7천만 원 나오고 금리가 6%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2년 뒤면 적정 가치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6%면 이제 1억에 대한 1억 7천만 원을 만약에 풀 대출이라 하더라도 7천만 원에 6%면 하기 0.06 하면 7천만 원에 6, 7, 40, 420만 원이 이자가 나가죠. 그러면 2년이면 자 보세요. 6% 이자를 더하면 420, 840이 대출이자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2년 정도 갔을 때 3천만 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840이 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대략 2160만 원의 수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상승하게 됩니다. 사게 되니까 점점.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1억 정이 적정 가치인데 얘가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금리가 1%대래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가 싸더라도. 왜냐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가격이 이미 오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 가치 대비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가 그래서 미래에 내가 한 2년 상간에 2, 3년 뒤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주식도 보면 오히려 막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인상할 때는 떨어졌지만 어, 제, 완만한 인상 때는 오히려 주가가 오른 적도 많습니다. 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 생각하면 더 거기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봐야 돼요. 일단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냐면 지역 분석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체를 봐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는 자, 소득 대비 집값을 봅니다. 소득 대비 집값. 그래서 얘가 저평가 구간에서 상승으로 턴을 했을 때는 웬만한 규제가 있거나 금리 인상이 있어도 얘가 상승으로 가는 탄력이 훨씬 높아요. 예,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너무나 과열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탁 때려버리니까 작은 충격에도 빵 하고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득 대비 저평가를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더 정확히는 여기 주택 구매력 지수가 있어요. 여기 이걸 클릭해 보면 이게 뭐라 나오냐면 중위 가구 소득 대비 대출 상환 가능 소득 곱하기 100 이래서 지금 집값과 내 소득을 계산해서 이 이자를 내는데 얼마나 부담되냐 부담 안 되냐 얼마나 매력적이냐 아니냐를 말해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주택 구매력 지수는 현재 집값 그 다음에 내 연봉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연봉 그 다음에 이자 이거를 다 포함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집값이 싸면 매력이 올라가고요.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내 연봉이 올라가면 우리 대한민국 연봉이 올라가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나로 기준에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연봉이 깎였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불경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소득을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가 결론은 높은 상태에서는 사도 괜찮다. 예, 근데 이게 낮은 상태에서는 이때 보면 이게 거의 반비례하거든요. 이게 빨간색이 시세입니다. 파란색이 주택 구매력 지표고, 구매력 지수 지표고.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사면 이거는 시세가 오르고 있으니까 패닉 바잉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때 사시면 머지않아서 좀 더 오르다가 하락장이 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구매력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사면 그 뒤로는 큰 상승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살짝 턴했죠. 아직까지는 이게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택 구매력 지수를 보고 높은 상태에서는 사도 괜찮다. 근데 얘가 낮은 상태가 오면 매력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요때는 살수록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 예. 근데 이게 너무 낮은 상태까지 갔다? 그럼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현재는 괜찮습니다. 결론은. 네. 저희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12주 정규과정 진행될 예정이고, 주식 전문가 임주훈 강사님,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전문가 아트님, 재개발 전문가 강다르크님, 토지 전문가 토지바라기님, 우리 건물 전문가 강장군님, 그리고 고대장 저 해가지고 12주 과정으로 이제 주식부터 부동산 투자까지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재테크 수업 12주 정규 강의가 있습니다. 동의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오프라인 전형입니다. 6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다음 간단한 고민 상담. 고대장의 부동산 1대1 코칭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아파트 사실 분들은 여기 구해줘 아파트 참여하시면 매수 매도까지 전부 다 도와드립니다. 아파트 투자에 필요한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신규 프로그램 및 코칭 프로그램 고정 댓글, 고정 메시지에 남겨놓겠습니다.